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은 7월부터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10명의 경기도 의원이 배출됐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청년의 패기로 지역의 변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정현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기도 의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특이하게 선거 100일 전부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만났던 모든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갔던 곳들 만났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인사드리는 게 참 많이 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참 좋았던 것은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좀 시큰둥한 모습으로 봤던 분들이 당선된 이후에 찾아가 뵈니까 아니 당선된 이후에도 또 와? 이러면서 많은 또 민원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당선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기분 좋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여전히 30대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청년들이 정치하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30대를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2030 세대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어라는 의심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2030 세대이기도 하지만 20, 30대 정치 정말 잘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만 4년 뒤에 더 많은 2030 세대들에게 바로 정치 참여의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30의 힘을 바탕으로 네. 또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이색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선거를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현장에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인 선거 캠프랑 달랐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주민, 동네 형 동생들이 모인 캠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약점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상상력에 대한 도움도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세차를 쓰지 말자. 매연을 뿜어내는, 소음을 뿜어내는 유세차가 아니라 직접 걸어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뚜벅이 유세단을 만들어 보자. 또 하나는 정책 버스킹이었습니다. 우리 화정동에는 광장 문화가 참 잘 되어 있는데요. 그 광장에서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이 아니라 정책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버스킹을 해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보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홍보를 하지만 저희는 그 공간에서 정책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질문을 받고 설명드리는 이러한 어떤 정책 버스킹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간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거리 유세를 할 때에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위해 찾아다니는 청소년들도 생길 만큼 지역에서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선거 운동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저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명함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찾아와서 아이 청소년들을 왜 자꾸 정치 더러운데 자꾸 끌어들이려 그래? 명함 주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들 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우리 동네 누가 나오는지 알고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알아야죠. 청소년 시민들께 예쁘게 보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청소년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청소년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었는지 학교에 청소년들이 저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미래의 정치 주역들에게도 어필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 생활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력을 좀 보다 보면 특히 대리운전 기사 경력이 눈에 띄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네.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신 의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리기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생계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생계를 유지해야 됐는데요. 낮에는 활동가로 살고 저녁엔 대리운전을 했죠.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들 서민이라는 것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기사를 썼겠죠. 근데 저희를 부르는 분들은 단돈 15,000원, 2만 원에 돈을 내면서 술을 마시며 애환을 달래는 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사들에게 곧잘 하셔요. 그때 듣는 이야기들, 삶에 대한 고통, 어려움, 또 정치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혐오까지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신정연의 정치에 참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지금에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되는 정치는 그렇게 대리기사에게 삶의 애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또 해오셨어요. 네. 지금 이 인터뷰 장소 근처에도 관련된 공간이 또 조성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리듬이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를 읽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청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는 파편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개성이 있고 철학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누군가가 없었기에 우리는 단절되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질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사람 책으로 만들었고요. 탈북 청년, 장애인 청년, 이주민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그리고 그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 안에 참 많은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편견들을 깨트리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까지 사람도서관이 지난 4년 동안 자그마치 49번, 사람책은 52권의 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고양시의 공동체 운동으로 또 청년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책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편견이 있다. 그럼 우리가 편견을 갖는 대상이 누굴까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탈북 청년은 어떨까? 북한에서 왔으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람책으로 모시고 청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30분간 듣고 30분간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사람 책이 되어주는 것이죠. 글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이 도서관이 열리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끼는데요. 바로 저의 청년 운동 혹은 청년 정책의 기반이 바로 이 사람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의 기반이 청년으로서의 그 활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또 청년 의원 대표 주자로도 꼽히시는 것 같고, 네, 그만큼 청년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양시도 지역구시니까 고양시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시의 청년이라고 해서 사실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청년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고양시에 똑같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저희는 2년 전에 고양시 청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없는 일자리 자꾸 떠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자꾸만 예산을 투여한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느껴지는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또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약 40%에 가까운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청년들이 겪는 피해가 고스란히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청년 기본조례였고요. 제가 이번 도의원이 된다면 이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프리랜서 보호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 40%에 달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 전 이것이 어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참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이미 정책화된 일자리 외에도 좀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노동권을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들이면 안정적인 기반을 좀 제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꼽는 1순위 공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현장을 참 많이 다니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이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화정 1, 2동은 완성형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모여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약을 한다고 해도 밀리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퇴근한 이후에 모이는 공간은 더더욱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6시 이후에는 클로징되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저녁 10시까지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유휴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그 공간들을 꾸며서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 또 시민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민 활력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보는 건 어떨까.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공간들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의 아지트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그렇죠.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를 네. 통해서 만들었던 그 아지트의 가능성을 시민들도 맛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그 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기대를 네.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도의원 임기 4년을 통해서 신정현 의원이 구현하고 싶은 또 실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 또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저에 대한 기대가 바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로 저를 뽑아주셨을 텐데요. 사람 한 명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어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정동의 76,500명의 주민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주역이 2030 세대가 되는 것, 정치의 효능감을 통해서 정치 참여의 기쁨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정치를 체험하는 것, 저는 제 4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을 저희 주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양시 또 이를 넘어서 경기도 전체에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네. 신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